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이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저희 신우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사건을 말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무역회사를 다니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같은 계열의 회사를 다니셨고 지금은 임원이세요. 패션 잡화와 와인 양주와 같은 주로 사치품들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덕분에 저희 아빠의 주 출장 무대는 대부분 유럽이었고 예전에는 주재원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사신 적도 있어요. 한번 출장을 나가시면 최소 2주에서 몇 달씩 계시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랑 엄마는 혼자 한국에 남아 있었고 아빠가 돌아오실 때는 항상 엄마와 제게 선물을 하나씩 사서 돌아오셨습니다.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명품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덕분에 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명품들에 눈을 뜨게 되어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이미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제게 어울리는 물건들을 하나둘 사 모으는 것이 취미였어요. 남들은 허세다 사치다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집안 환경에서 어릴 적부터 명품을 접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저도 남에게 자랑해야겠다는 사치스러운 생각보다는 명품 물건 자체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모으게 되었어요. 그 덕분인지 대학 졸업하고 패션 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지금은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살 때부터 제 사업을 시작했으니 벌써 7, 8년은 좋게 되었네요. 사업 시작부터 부모님 도움을 적지 않게 받아서 결혼 전에 이미 제 집도 장만했었고 지금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을 만큼 벌어서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업 초반에 한참 일도 많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저보다 2살 많은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댁 쪽은 지방에서 사시고 그리 형편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혼수를 해서 들어왔고 그것과는 별도로 남편이 모아둔 돈 1억 5천 정도를 제가 현금으로 받으면서 지금 사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하고 결혼했어요. 40평대 아파트라서 분양가 자체가 그것보다 훨씬 높았지만 너무 부부간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2사람이 아직 아이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했었거든요. 결혼한 이후로도 저와 남편은 열심히 살았고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또 많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작년에는 전염병 때문에 못 나갔었지만 해외여행도 매년 2번 이상은 다녔었고 저희 부부 타는 차도 같은 브랜드 외제차로 똑같이 맞췄어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신상 명품을 모으는 것이고 이건 단순히 사치품을 사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쇼핑몰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사업에 영감을 주고 최신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에는 방이 총 5개가 있는데 안방과 남편 서재, 제 작업실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제 명품 가방들을 모아놓는 방이 따로 있어요. 어차피 저는 가방들을 들고 다니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으고 소장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실제 들고 다니는 가방은 5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방들은 대부분 한두 번 들어보고 처음 구입했을 때 상태 그대로 더스트백에 넣어서 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어요. 방 한쪽 선반이 통째로 제 가방 보관하는 곳이고 정확하게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가 가진 명품들 중에 가방만 최소 60점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들고 다니지도 않을 물건들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사서 쌓아놓고 있냐고 물으시겠지만 다른 건 전부 제껴두고 돈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시겠지만 백화점에 돈을 싸들고 가더라도 원하는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세상이고 제가 10년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가방들의 가격은 웬만한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모델들도 아주 많아요. 제 1순위 보물창고나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애지중지 아끼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제가 오늘 사연을 쓰고 있을 리도 없었겠죠. 작년 초에 남편의 막내 여동생
저희 신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자취를 하겠다며 시부모님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서울에 방 한 칸 전세금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우가 사회 초년생이라 월급이 겨우 200만 원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월세 40만 원, 50만 원 내고 살기에도 답이 안 나오고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희 집에 방이 5개라서 하나는 아예 쓰지 않는 방이 있습니다. 보통 그 방에는 안 쓰는 물건이나 쌓아두고 남편이 언제 마지막으로 탔는지 모르는 자전거만 들어있는 방이었는데 제가 먼저 신우에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지금 서울에서 집 구하기 힘들고 우리 집에서 1년, 2년 정도 살면서 돈을 모으다가 어느 정도 보증금을 만들었을 때 그때 독립하라고요. 어차피 먹는 것도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퇴근하고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면 식비도 안 들고 공과금도 안 드니까 그냥 공짜로 살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컴퓨터 그래픽, 웹 디자인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내가 하는 쇼핑몰 일도 좀 도와주면 수고비 겸 일당도 줄 수 있고 원한다면 주말에 언제든지 우리 회사로 나와서 하루 아르바이트도 시켜준다고 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신우가 열심히 살면 최소 5천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려고 신우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그쪽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시부모님 두 분이 정말 너무 인품이 좋으세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 3년 동안 한 번도 잔소리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일하느라 바쁘니까 시댁 내려오지 말란 소리를 먼저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내려가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 차려서 먹으라 하시고 제가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세요. 어머님께서 아들 하나 딸 둘 있는데 자기는 자식들한테도 설거지 집안일 한 번도 안 시켰다고 며느리한테도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저도 평소에 최대한 잘해드리고 싶었고 곤란을 겪고 있는 막내 신우를 저희 집으로 들일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랑 남편이 평일에는 집에서 거의 잠만 자는 정도예요. 남편은 회사 출근을 일찍 하는 편이고 보통 집에서 7시 되기 전에 나가서 저녁까지 회사에서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아침 잠이 많아서 아침엔 9시쯤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도 저녁 9시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집에 와서는 남편과 저는 씻고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신우랑 마주칠 일도 같이 뭔가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죠. 보통 저는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하는 날에는 남편이랑 같이 캠핑을 다니거나 가까운 바다 보러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는 도무지 사람이 붙어있지를 않아서 신우가 들어와서 산다고 해도 서로 불편한 일은 없었어요. 작년 여름에 신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작은 트러블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저희 회사가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저는 쇼핑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게 일을 하면서 보냈었고 새로 가방을 사는 일도 없었고 제가 가방 보관하는 방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었어요. 들어가더라도 벽에 쌓여있는 박스들도 그대로였고 제가 항상 쓰는 가방들만 사용했으니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모처럼 주말 이틀을 쉬는 날이라서 대청소 겸 제 가방도 한번 정리하려고 그 방에 들어갔었는데 물건들 중에 상당수가 빈 박스만 있더라고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건들의 가격을 떠나 어떤 건 15년 전부터 갖고 있던 것들도 있어요. 이제는 돈 주고 구하기도 어려운 물건들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으실 클래식 미디움이나 뉴미니도 있고 C회사 가방들은 정말 종류별로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비통이나 G브랜드의 가방들은 말도 못하고 없어진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찾아내고 정리하는 데만 한나절이 꼬박 걸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큰맘 먹고 구입했던 H 브랜드의 가방은 딱 2개가 있는데
그건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그것까지 사라졌었다면 저는 그날 경찰을 집으로 불렀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이제부터는 해결을 해야 할 시간이라 밖에서 친구를 만나서 놀고 있던 신우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신우에게 제 가방에 손댄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자긴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신우가 처음 왔을 때 집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해도 되는데 안방이랑 가방이 있는 방만큼은 절대 들어오지 말아달라 부탁했었거든요. 어차피 제 남편은 명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시간이 없고 바쁘더라도 제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른 적도 없어요. 신우가 손을 안 댔으면 대체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경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신우가 그 가방 자기가 가져갔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이해도 안 가고 없어진 것들이 총 12개 정도에다 가격은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입니다. 정말 적게 잡은 거고 실제로 요즘 거래되는 가격으로는 1억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우에게 이 물건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건드린 것이 맞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자기는 가방에 하도 많길래 진품이 아니고 제가 이미테이션, 소위 말해 짭퉁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방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고 재차 물었는데 몇 개는 중고로 팔아버렸고 몇 개는 자기 친구들에게 선물로 줬다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적어도 하나에 500만 원 이상은 좋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짭퉁 중고랍시고 40만 원, 50만 원 받고 팔아버렸답니다. 당장 구매자한테 연락해서 그 물건 찾아오라고 했는데 거래한 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대요. 요즘에는 매장에서 팔지도 않은 물건들이 태반인데 머리 싸매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했던 거라도 다시 되찾아오라고 해서 다음날 돌려받았지만 그 친구들도 가방이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물건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가죽은 다 상하고 기스도 엄청나게 나서 가죽 수선하는 곳에 맡긴다고 한들 예전에 그 모습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라진 물건은 12개인데 그나마 엉망진창이긴 해도 제 손에 돌아온 건 5개뿐이었죠. 바로 수리를 맡겼고 당연히 수선업체에서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새 것처럼 돌아오긴 힘들다는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제게 돌아온 건 없던 일로 치더라도 사라져버린 7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행동조차 하기도 싫어진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무표정으로 지냈어요. 신우가 울며불며 자기가 배상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알리지만 말아달라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넌 가방도 많으면서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전부 소중한 물건들이고 제 몇 번째 생일이건 두 번째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나 스토리가 다 있는 물건들이에요. 신우를 경찰에 고발할 수도 없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없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더라고요. 저 철딱선이 없는 26살 철부지에게 어떻게 혼을 내줘야 좋을지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제게 대신 사과를 하고 자기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남편 돈은 어차피 우리 부부 공동의 돈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상이에요? 시부모님들은 당장 피해 금액만 들어도 충격받고 뒤로 넘어가실 분들이고 신우가 도둑질을 했다는 걸 알면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사흘 동안 집에 오면 누워서 끙끙 앓고만 있었는데 신우가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적금으로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일단 2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답니다. 돌아온 가방 빼고 사라진 7개 가격만 생각하면 4천만 원 돈인데 돈으로 갚는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잘못을 용서해달라 하더군요.
그리고 당장 새언니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혼자 살겠답니다. 제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특히 오빠한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더는 저희와 같은 집에서 못 살겠대요. 진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이 돈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돈이 많고 쿨한 사람이면 이 정도는 웃으며 지나가고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물건을 다시 살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괜찮다고 용서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신우에게 그 돈을 받았고 그 뒤로 5일 후에 신우는 회사 근처에 방을 하나 구해 저희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순간의 실수로 눈이 멀어서 사고를 쳤다 하는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좋았지만 제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건데 왜 결론은 이렇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신우는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고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제 물건들과 피해 금액의 반도 안 되는 돈만 보상받고 찝찝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아니면서 제 눈치를 살피며 지냅니다. 신우가 지난달 말에 집을 나가서 며칠 전에 월급이 들어왔다며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받으면서도 여전히 이게 맞나 싶고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방이 없고 그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찝찝한 기분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받지 말고 신우를 쿨하게 용서해줬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멋진 사람은 아니라서 돈은 받아야겠고 돈을 다 받는다고 해도 신우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예전 제 속마음은 신우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우리 회사로 불러서 일을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대우도 좋게 해주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물건에 손대는 사람에게 어떻게 제 회사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막내 여동생이라서 저도 똑같이 여동생이라 여기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로 끝나버린 건지 너무 속상하기만 하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